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1980년) 봄, 우리는 고3이었습니다. 광주 서석고등학교에 다니던 우리들은 아침에는 학생이었는데 저녁에는 시민군이 되어서 계엄군과 맞서게 됐습니다. 전두환 물러가라, 김대중을 석방하라. 어느새 우리는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무서워서 더 크게 외쳤습니다. 그해 5월 우리들의 외침은 민주주의의 씨앗이 되고 뿌리를 내려 40년이 지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1980년 5월 18일 대한민국에서 홀로 고립돼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광주, 그 처참했고 뜨거웠던 그날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5.18 우리들의 이야기. 주진우 라이브 5.18 특집으로 준비한 시간입니다. 1980년 5월 이후 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고3이었던 청년들이 이제는 어느새 예순을 바라보는 중년이 되었는데요. 특집 5.18 우리들의 이야기 함께 하실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1980년 광주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위해서 광주에서 서울까지 KBS 본관까지 직접 와주셨습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네, 한 분 한 분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임영삼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임영상입니다. 네, 동창회장이셨죠? 예, 작년까지 책 만들 때까지 동창회장을 했습니다. 동창회비 많이 내셨어요? 예, 나름대로 저도 냈었고 또 많이 동창들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아, 예. 훌륭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 동창들 다 모아서 이렇게 뜻깊게 책도 였고 그리고 이렇게 이런 자리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김창호 선생님. 네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애절한 목소리로 예. 그 가두 방송을 하는 그 여성분의 목소리를 듣고 시위 현장에서 시민군이 된 그 젊은 청년이 벌써 중년이 되어서 네. 이렇게 이 자리를 나오게 됐습니다. 아, 그때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그 청년들이, 학생들이 가두 방송을 했었죠. 너무 잘해서 네네. 너무 잘해서 북한에서 이게 보낸 간첩이다 이런 그 혐의를 받기도 했는데 그때 그 목소리, 그 방송을 듣고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셨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 안 나가면 죄인이 되는 그런 그 너무나 애절하게 그런 목소리를 듣고 자연스럽게 나가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김기배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김기배입니다. 오늘 영상이 친구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책을 출간하게 돼서 또 그 덕분에 이렇게 방송국에도 와보고 네. 다시 조명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젊은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총을 드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 생각하면 아찔한 상황이었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너무 큽니다. 네. 김기배 선생님? 예. 라디오인데요. 넥타이가 너무 이렇게, 넥타이를 이렇게, 네? 이렇게 또 정장을 깔끔하게 입고 오셔가지고. 저는 평소에 넥타이 매는 업을 하지 않는데, 네. 영상이 친구가 방송국에 가니까 깔끔하게 입어야 된다 해가지고, 네. 옷도 드라이도 하고, 아, 그러셨어요? 와이셔츠도 데리고, 잘 데리셨는데요? 넥타이도 집사람이 골라주고, 네. 해보고 왔는데 막상 보니까 저만 넥타이 매고, 네. 너무 불편하고 좀 답답합니다. 친구한테 속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친구 따라 강남도 간다는데 서울도 오고. 강남 가서 길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예. 리일천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5.18 그 역사 현장에 당시에는 운동을 하던 검도 선수였었습니다. 아, 예. 그런 소년이 이제 성장을 해서 지금은 광주 전남에서
사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업작가 리일천입니다. 반갑습니다. 리일천 선생님. 네 분은 광주 서석고등학교 5회 동창생입니다. 그때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고3이었습니다. 한참 공부를 열심히 했을 텐데 진짜 공부 열심히 하셨습니까? 예, 열심히 했었는데 5.18 기간에 한 달 정도 휴교하는 통에 예. 많이 못했죠. 아 그래요? 예,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진짜 열심히 리일천 선생님 이거 맞습니까? 저 생긴 거 보십시오. 네. 열심히 할 스타일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김기배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공부보다는 운동이 좋았습니다. 아, 그렇죠. 운동. 태권도 선수로 했습니다. 그래요? 예, 검도 선수? 태권도 주장도 하고요. 아, 네. 공부보다는 운동입니다. 네. 김창호 선생님, 넌지 씨 웃는데 공부 열심히 하셨을 것 같은데.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오수를 했거든요. 오수요? 예. 공부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오수를 해요? 이 5.18 이후에 네. 그 엄청난 트라우마. 방황을 했죠. 방황. 아, 예. 사회적 반항아. 아, 네. 네. 그러- 그래서 결국 대학은 갔습니다. 네, 안타깝네요. 수험생이었습니다. 고3 수험생이었는데 5.18을 겪게 됐는데 5.18 이전 상황은 좀 어땠습니까? 그때 그냥 뭐 평화로웠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5.18 이전까지는 그냥, 대학생 형들이 뭐 어떤 민주화 요구를 하고 어떤 서울의 봄이라 해가지고 그런 거 하고 있구나 하고 그냥 지켜보는 입장이었죠. 예. 그러다가 5.18 이제 전남대에서 그 공수부대 과잉 진압하고 그 이후부터 이제 시민들도 참여하고 저희들도 이제 휴교령도 내리고 그래서 이제 참여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격화되고 더 했던 것입니다. 5.18 그날은 기억이 납니까? 그날까지는 학교를 다니셨죠? 그날이 휴일이었습니다. 휴일이었습니까? 네. 그래서 그날 기억하십니까? 어제 일처럼 뚜렷하죠. 저희들은 40년이 지났지만 네. 잊혀질 수 없는 날들이고 또 그날부터 어떻게 보면 5.18의 상징적인 아픔이 시작됐던 날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잊을 수가 없죠. 네. 기록을 찾아보니까 당시 서석고등학교가 휴교를 합니다. 광주에 있는 학교들은 거의 휴교를 했습니다. 1980년 5월 20일에서 6월 19일까지 30일, 거의 30일 동안 휴교였어요. 네 분 그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 임영상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향이 강진이었거든요. 그리고 네. 하숙하고 있었는데 학교 부근에서 그래서 부근 5월 20일 날 휴교가 되니까 금남로 쪽 이제 시상 지켜보고 그 뒤로 전남 무자비하게 그런 진압을 하고 하는 것을 지켜보고 예. 시위대에 합류를 했습니다. 시위대를 합류하고 5월 21일부터 전남 지역 시위군에 다니면서 광주 참상을 알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다른 시위대원 버스에 타가지고 같이 나갔다 한 5시 정도를 있다가 목포, 무안, 영암 곳곳에 다니면서 자고 광주에서 어떤 일이 있다. 예. 이 일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전남 전역을 다니셨다는 그렇죠. 거죠? 예, 예. 네. 그래서 올라와가지고 마지막 날은 시민군에 자원해가지고 이제 들어갔다가 막판에 새벽에 진압될 때에는 부끄럽게도 탈출을 해갖고 살아나왔습니다. 뭐 부끄러운 네. 일은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저 어떻게 같은 지내셨어요? 경우는 이제 리일천 선생님? 전국체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네. 운동선수였으니까. 예, 검도 선수. 네네. 광주에서 전국체전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예. 그랬는데 이제 5.18로 인해서 그게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어찌할 줄 모르니까 학교에서 틈나는 데 운동하고 또 저는 이제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또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이제 추위를 감망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5.18 이후부터 본격적인 이제 광주에 소요가 시작되고 그러면서 저희가 사실 그때 뭐 시대성이나 정치에 대해서 뭘 알았겠습니까? 고등학생인데요. 네, 고등학생 뭘 알았겠습니까? 다만 저희들 본능과 저희들이 보고 배운 그 교육의 그 기본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거는 올바른 일이 아니다. 아무리 우리가 나이가 어리지만 동참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의기가 끌어올리기 시작했고 그래도 이제 두려운 마음에 감에 나서지를 못했죠 처음에는. 예. 그러다가 용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그 잔인무도한 그 행태와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도저히 사람으로서 그걸 지켜보고 있다는 건 이거는 A가 아니다. 그런 마음으로 동참을 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저희들은 학생이 아닌 시민군이 됐습니다. 김기배 선생님? 예, 김기배입니다. 저는 아마 5월 21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광주에 없는 애각순환도로가 있습니다. 애각도로가. 네. 그래서 저희 그 앞에서 친구 속봉이하고 시위대라든가 군인들이 막 질주오고 뭐 전두환이 물러가라고 강목으로 치면서 하는 걸 보고 그때는 어린 나이고 아무 개념이 없고 그래서 석봉이 우리도 타세. 그래서 육공 트럭, 군 트럭을 탔습니다. 뒤에 타고 이제 예, 같이. 뒤에 타면서 이제 강목을 들고 차를 때리면서 전두환이 물러가라 이런 하면서 했는데 가다 보니까 저 배운동을 지나서 학동을 지나서 하순이라고 있습니다. 전남 하순 그 너리째 터널이 있는데 그 터널이 넘어가가지고 저희들이 도착한 곳이 하순 경찰서였습니다. 네. 딱 갔더니 이제 경찰서는 순경들은 다 없고 무기고가 열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A부 군복 입은 형님들이 M1 소총인가 네. 그걸 다 이렇게 나눠줘서 하나씩 받고 실탄도 많이 받아서 받고 그 차를 타고 다시 광주로 넘어오는데 차에서 이제 그 A부군 한 30대 되는 형님들이 야 너희들 몇 살이요? 고3입니다. 그래서 이 새끼가 왜 탔어? 아 그냥 탔습니다. 총 쏴봤어? 안 쏴봤죠. 처음 잡아봤을 거 아니에요? 예. 무섭지 않으셨어요? 그런 기운도 없었습니다. 무섭거나 두렵거나 그런 것도 없고 그때 분위기가 예. 그래서 야 차 세워 너희들 내려 해갖고 옆에 있는데 보니까 그 논에가 허수아비 같은 게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야 한번 이렇게 싸는 거야 하고 쏴봐. 그래서 딱 쐈는데 제가 초탄에 명중을 시켰습니다.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다시 그 차를 타고 광주로 내려와가지고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이제 동참하라. 네. 상황을 전파해주고 알려주고 보니까 이미 뭐 길에는 막 그 차를 태우고 강목을 태워가지고 불꽃이 이렇게 돼 있었고 그날 또 저녁에 공수부대가 낙하산을 타고 오늘 저녁에 침투를 하니까 광주시청을 사수해야 된다. 네네. 그래서 우리 차가 다시 시청 앞으로 갔습니다. 그 계림동 사거리라고 있는데 그 모퉁이에 주유소가 있는데 주유소 안에는 앞에는 이렇게 큰 타이어들이 쌓여놓고 있어가지고 저는 거기 들어가서 제일 어리니까 야 너 하늘 잘 봐. 그 공수부대는 소리 없이 오니까 밤새 이제 낙하산 떨어질까 이렇게 하늘을 지키고 아무것도 있었네요. 모르니까요. 형님들이 시키니까 뭐 있으면 목도 아프고 했는데 한참 있다가 옆에 이제 야 저 가로등이 우리 비추고 공수부대가 그러면 우리를 발견하니까 너 가로등 한번 쏴봐라. 네. 깨라. 근데 총 또 솔직히 말해서 쏴보고 싶었습니다. 네. 명사수 김기배 학생. 예, 그래가지고 딱 사격을 했는데 한 방에 딱 이렇게 깨지더라고요. 아, 네. 그때는 이렇게 가시 커가지고 백열등이고 흔들려도 깨질 정도의 정조준이 아니고. 아무튼 명중하셨을 거예요. 예, 명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 새끼 잘 싸우네. 네. 야, 그 옆에 것도 쏴. 그 옆에 것도 쏴 해서 3개를 명중을 시켰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가 공수부대는 결국 오지 않았고 네. 하루가 이제 지나가고 장교 출신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너 싹수가 있다고 총 쏘는 것이 오늘부터 내 집차를 타라. 그래가지고 집차를 탔습니다. 시민군에서 그러면 승진한 거네요? 좀 잘 나갔죠.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 보니까 기관총에 달려 있어가지고 뭐 캐리바 50인가 증가 말은 모르겠는데 60인가 제가 기관총 사수라고 신의 전역을 다했습니다. 승진해가지고. 네. 승진은 아니고요. 네. 그 얘기는 예. 뒤에 듣겠습니다. 그래서 예. 기관총 사수가 돼가지고 누구를 막 기관총으로 쏘고 그러진 않으셨죠? 그러진 않았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폰만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창호 선생님. 네. 네. 그 고등학교 우리 서석고 3학년들이 한 560명 정도 됐는데 네. 그 중에 한 80%는 그 시골에서 올라온 학생들이고 예. 자취하고 하숙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시위 현장에 나가는 게 그 통제가 거의 안 되고 자유스럽게 시위 현장에 나갈 수 있어서 아마 그 90% 이상은 시위 현장에 나갔지 않는가 싶어요. 나는 나갔다. 가자. 같이 가자. 말을 하지 않아도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그렇습니다. 나왔군요. 예, 예. 무의식적으로 나오고 무의식적으로 참여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 계엄군들이 도청
있었고 또 전남대 롱대 쪽에 있었는데 그때 시위대가 시위대 차량에 타게 되면 그 양쪽으로 다 이렇게 대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민들을 그쪽으로 다 이렇게 보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도 농대 쪽으로 20일 정도 됐을 겁니다. 농대 쪽으로 친구들하고 시위대 차량을 타고 가서 계엄군들하고 이렇게 대치하는 과정에 체류탄에 쫓겨서 무등 경기장까지 쫓겼는데 그때가 한 12시 한 10분 정도 전 정도 되는데 헬기에서 방송으로 그 해산하지 않으면 네. 사격하겠다. 네. 뭐 이런 얘기도 들었고. 그리고 그 방송을 듣고 네. 발표하기도 했습니까? 발표를 보셨나요? 그거는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까? 그거는 못 보고. 네. 저도 책을 읽어봤는데 책 속에 61명의 항쟁, 그때 투쟁의 체험담이 생생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고3, 당시 고3이었던 그 광주 서석고등학교 학생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이렇게 책을 만들었습니다. 5.18 우리들의 이야기. 부제는 1980년 5월 나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다. 이 책이 어떻게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까? 네. 벌써 재작년이네요. 네. 2018년 1월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동창회장 임기 2년인데 네. 작년에 끝났는데 동창회비도 많이 내시고. 네. 그래서 꼭 군대 갔다 오면 군대 이야기 남자들이 하는 것 같이 네. 이제 우리 광주 쪽은 5.18 관련된 직접 보고 겪고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은 또 슬픈 이야기지만은 그렇게 해서 그런 내용을 그럼 기록으로 남겨놓자. 예. 뭐 나중에 뭐 몇백 년 지나가지고 뭐 어떤 구전이나 설화가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믿을 수도 없게 만들면 안 되니까. 그리고 2, 3년 전 이상하게도 5.18이 뭐 북한군이 내려왔다. 그리고 그렇죠. 뭐 각종 음해가 많이 네.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기록으로 남겨놓을 만한 가치가 있죠. 아니 그러죠. 뭐 당연히 또 경험을 했던 체험담들이니까요. 예. 그래서 반대로 지금 지만원 같은 그런 부류에서는 오히려 1%는 진짜고 나머지 99%는 가짜를 조합을 해가지고 예. 유튜브나 이런 데 뭐 그럴듯하게 내보내는데 이걸 젊은 층들이 보고 진짜같이 믿더라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나중에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년 정도 된 뒤에 그것이 진짜 역사가 돼갖고 있고 우리 내용은 이상하게 변질돼갖고 없어져 버릴 수가 있어서 예. 저 같은 사람, 모든 사람들 그때 경험했던 사람들은 기록으로 남겨놓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로 이제 제안을 했고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서 이제 뭐 출판 준비위원회나 또 위원회 구성하고 해서 네. 2년여에 걸쳐서 동창회장님, 이명상 네. 동창회장이 자, 그래서 우리가 기록을 남겨놓자, 책을 내자 이렇게 했는데 예. 동창들이 적극 호응했습니까? 김기배 선생님 호응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진짜요? 예, 열심히 해서 제 경험담도 써서 보내고 예. 또 그걸 또 쓰기를 꺼려하는 친구들도 몇 있더라고요.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 제가 전라도 말해도 되는지 네, 모르겠지만 괜찮습니다. 친구니까 아야 그러지 말아라. 광주에서 애들 고생하는데 아야, 그 그러지 말아라. 그랬어요. 예. 그거들 고생한 거 있었던 거 그대로만 써서 예. 보내면 된다. 예. 글 잘 쓰고 못 쓰고는 의미가 없다. 뭐 책을 편집할 때 뭐 수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있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지. 예. 서울에서는 동참 안 하고 저는 서울에 있거든요. 아, 네. 예, 서울에 있으세요? 예, 예. 서울에 와가지고 그렇게 지금 광주말을 가장 열심히 쓰고 계세요? 지금 제가 직장 생활을 안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예, 사장만 28년 하다 보니까. 사장님은 그냥 사투리 쓰셔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직장 생활 안 해봐가지고요.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제 거 써서 보내는 것도 있지만은 네. 이런 친구들한테 고생은 친구들한테 힘이 되도록 많이 써서 보내라. 네. 그게 우리가 돕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는 노력했습니다. 네. 북한군 개입설, 간첩 침투설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좀 가슴 아프시죠? 리일천 선생님? 네. 이름이 리일천이니까 북한에서 내려왔다고 생각해요. 네, 오해받을 만하네요. 저희들은 이제 그 현장에서 온몸으로 체험했던 당사자들 아닙니까? 네.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학생이고 거기에서 낳고 자랐는데 북한군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민주화 운동에 관계된 일들도 제가 많이 살펴보고 제가 아카이브 기록 작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예.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전문가들을. 한데 참 이번에 우리 임영상 우리 동창이 이 일을 할 때 제가 반드시 도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5.18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성세대들이나 어른들에 대한 이야기였고 또 피해자들에 대한 얘기가 주류를 이룹니다. 네. 한데 순수한 학생의 입장에서 바라봤던 그러한 5.18에 대한 평가는 없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사실 그랬네요. 네네. 그래서 그 점이 너무 와 닿아서 열심히 이제 협조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덧 40년이 흐르고 나니까 이 연도와 날짜가 좀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우리 임영상 동창이 일일이 모든 자료를 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에게 오히려 정확한 날짜를 일깨워주고 또 저희 기억하고 이렇게 또 믹싱을 하면서 만들어낸 아주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네. 그 동창 회장님 동창회비도 많이 내시고 참 훌륭하시네요. 김창호 선생님, 네. 동창 회장님이 좀 훌륭한 일을 했다 이렇게. 우리 서석고의 이상을 높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럼요. 그래서 KBS 일라디오에서 지금 그럼요. 5.18 특집으로 지금 서석고 동창 분들 모셔가지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 얘기를 조금 들어가 볼까요? 고3이었던 분들이고 광주 시내 곳곳에 거주하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지방 전남 지역에서 다 올라와서 하숙하거나 자취하면서 그때 공부를 하고 있어서 광주 시내 전체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리일천 선생님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리일천, 동지가 된 선생님, 시위대 트럭을 탔다. 그런데 거기에 검도 사범이신 최성훈 선생님이 앉아 계셨다. 최 선생님은 강광석 선생님과 함께 나에게 검도를 가르쳐 주신 분이다. 최 선생님은 우리 학교에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검도 선수로서 검도를 배우며 혼이 났던 무서웠던 선생님의 모습은 사라지고 색다른 기분이 들었다. 우리 사제지간은 트럭 짐칸에서 구호와 노래로 하나가 되었다. 리일천 선생님의 동지가 된 선생님 중에 한 단락 들으셨습니다. 리일천 선생님, 이렇게 잘 읽으시면 어떡해요? 사진 작가가 연습하신 것 같은데요? 혼났습니다. 연습하라고. 연습하라고요? 누구한테요? 우리 회장님께서. 회장님이, 동창 회장님께서 지금 연습까지 시키셨구나. 잘 읽어야 된다. 서석고의 명예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해서. 네. 그러니까 검도 선생님이신, 검도 사범님이신 최성훈 선생님을 그러니까 시민군으로 같이 만났다는 거, 그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서석고 바로 정문 앞에서 살았어요. 예. 그때는 이제 그 지명이 광천동 그 공단 로타리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농성역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전반적인 그 상황을 저희가 이제 정보도 듣고 사람도 만나고 하면서 이제 시골을 내려가야 할 건지, 제 고향이 벌교인데 네. 제가 문여동남 2대 독자입니다. 2대 독자요?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43살이 저를 낳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아주 저는 귀하게, 뭐, 귀하게. 그야말로 귀한 아들인데 네. 행동을 함부로 하기가 어려운 어떤 강박관념을 늘 저는 달고 살았어요. 그러셔야죠. 조심하셔야죠. 네. 그러던 차에 거기에 트럭 한 대가 갑자기 멈춰서는데 굉장히 낯익은 얼굴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시민군 트럭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최성훈 선생님이 예. 저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웠습니다. 올라가야 될지, 네. 모른 척 외면해야 될지. 한데 선생님이 미소로서 저한테 허락을 하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트럭에 올라탔는데 여전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도 스승이시잖아요. 저희가 네. 무슨 일이 있으면은 도의적 책임이 있으니까. 네. 지금 이제 철들어 생각해 보니까 많이 걱정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늘 제 곁에 붙어 계셨습니다. 사범님께서? 네, 저를 보호하고 계셨죠. 네. 저는 이제 그런 선생님을 든든하게 백그라운드 삼아서 전두환이 물어가라고 외치고 구호도 연호하면서 그렇게
그날부터 이제 저는 정말 본격적인 시민군이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시민군이 됐는데 가슴 한켠에는 그 아버님, 어머님에 대한 생각이 계속 있었을 것 같은데요. 내가 여기 시민군으로 트럭에 타고 총을 들고 이렇게 나섰는데 혹시 잘못되면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할까? 그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제 하숙집에 들어갔는데 네. 며칠 지나서 시민관으로. 네네. 네. 오토바이 소음이 들리더라고요. 네. 그리고는 저희 하숙집 앞에 멈추는 거예요. 제가 2층에서 살고 있었는데 네. 아주 낯익은 두 분이 오토바이 타고 계셨어요. 예. 정동철이라는 그 제 친구 아버님 되신 분의 동네 그 복림이라는 마을에 네. 그 태백산맥 채부잣집이 사는 그 동네입니다. 아, 예, 예. 예, 그 마을에 그 이장님이셨는데 그 뒤에 저희 아버님이 타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아버님 운전을 못 하시니까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33번인가의 검문을 이렇게 통과하시면서 아들 보려고 올라오신 거예요. 그 광주는 난리통이었으니까 봉쇄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렇습니다. 난리통을 뚫고 아들 보려고 네. 아버님이. 근데 기가 막힌 오토바이를- 거는 이제 오토바이 뒤에 다 굶어 죽는다고 소문이 났으니까 예. 쌀 보퉁이하고 뭐 건어물하고 이제 반찬거리를 이렇게 챙겨 오셨는데 아들 먹이려고. 예, 이제 거친 길을 오시다 보니까 그 마대자루에 뻥크가 나서 쌀이 절반은 쏟아지고 다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때 부모의 마음을 처음 제가 아버님을 그렇게 썩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네. 무서운 분이라고만 생각이 들었었는데 저를 처음 딱 바라보실 때 아버님 표정이 지금도 기억이 너무 눈에 선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렇게 순식간에 읽어내리시더니 그 다음에 걱정 반, 즐거움 반, 한 사람의 얼굴에 그렇게 많은 표정이 동시에 담길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날부로 저는 아버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예, 지금도 이제 돌아가셔서 고인이 되셨는데 철들어 제가 이제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때 아버님 심정이 어떠하셨을지. 저와 같은 그런 부모님들이 광주 전남에는 넘쳐났었습니다. 근데 다 그랬겠죠. 네. 광주에 있는 부모님들, 전남에 있는 부모님들 다 그랬을 것 같은데. 안타깝네요. 김기배 선생님 글로 이렇게 넘어가 볼까요? 김기배 선생님 차례입니다. 예. 네. 서울에서 사업을 하시는, 네. 서울을 하시는데 사투리는 광주 사투리를 지키고 계신 우리 김기배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배 보고 싶다 친구야. 석봉이는 얼마나 심한 고통을 당했는지 눈도 풀렸고 정신도 오락가락하는 것 같았고 말할 힘도 없는 것 같았다. 계엄군이 고문하면서 너랑 같이 다닌 놈이 이름을 대라고 했단다. 석봉이는 네 이름이 목구멍까지 나왔지만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 후 석봉이는 고문 후유증으로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생활했다. 결혼도 하지 못했다. 결국 극심한 스트레스로 위암에 걸렸다. 몇 차례 수술을 했으나 완치되지 못하고 몇 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다. 김기배 선생님의 글 보고 싶다 친구야 중에 한 단락 들으셨습니다. 고문을 당하면서 함께 시위에 참여한 친구를 끝내 말하지 않은 석봉이, 그 석봉이의 안타까운 죽음, 가슴이 아픕니다. 그 석봉이가 끝내 말하지 않은 친구가 김기배 선생님입니까? 예, 고문을 당하면서도 네. 마음이 정말 안 좋네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석봉이가 저하고 같은 동양입니다. 전남 우안 네. 동양이고 또 저보다는 나이가 2살이 더 많습니다. 네. 동창이지만 그땐 동창회 한두 살, 두세 살 많은 사람이 시골이다 많았죠. 보니까 네. 그런 게 있어가지고 또 이제 자취 생활을 학교 근교에서 했는데 저희 집에서 거의 밥 먹고 자다시피 할 정도로 친하게 지냈던 친구인데 그 5.18이 일어나고 저하고 차를 탔을 때 석봉이하고 같이 탔습니다. 같이 시민군에 같이 참여하셨군요. 구경하고 있다가 같이 탔는데 제가 그 다음날 사격을 잘한다는 이유로 석봉이하고 헤어졌습니다. 네. 저는 집차를 타게 되고 기관총 사수가 됐으니까. 석봉이는 이제 60 트럭인가 그걸 타고 이제 하다 보니까 가지고 나중에 이제
저는 뭐 여러 가지 중간에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그랬지만은 나중에 이제 학교 개학해서 보니까 석봉이가 안 보이는 겁니다. 말 들어보니까 이제 교도소에 잡혀서 108일 동안 교도소 생활하고 좀 쉬었다가 몇 달 있다 학교를 나왔는데. 계엄군한테 잡혀간 겁니까? 예, 잡혔습니다. 그래서 강주교도에서 108일 동안 수감 당했는데 나와 보니까 뭐 눈도 풀려 있고 정신도 나가 있고 뭐 귀신 본 것처럼 힘이라고는 아주 강건한 사람이었는데 힘도 없고 진짜 그런 상태였습니다.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야, 니하고 같이 탐놈 이름 대라겠는데 네 이름이 내 목까지 나왔는데 내가 말 안 했다. 와, 그 소리를 하니까 고맙고 눈물 나고. 근데 석봉이를 보니까 기절한 상태에서도 뭐 그 헌병들한테 맞아가지고 이 머리가 깨져 있고 구멍이 빵 뚫려 있고 이 손에는 수갑이 없어서 철사를 채웠답니다. 철사로 감았답니다. 그래갖고 선명하게 우리 주름처럼 이 철사 자국이 3개가 까맣게 들어가가지고 그런 상태로 있어가지고 지금 갑자기 오늘 이 자리가 있으니까 제가 지금 눈물이 나려고 진짜 너무나도 보고 싶은 친구입니다. 그래갖고 네. 수술할 때 병원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 가니까 마늘문도 막히고 어렸을 때는 철물 울고 살았지만은 그때서 정신이 드는 것 같더라고. 이 5.18의 더러운 거에 대해서 네. 저도 의식이 좀 생기지 않는가. 친구의 죽음을 보고서 그동안은 이제 먹고 사니라고 깊이 강조해 있지도 않다 보니까 좀 그랬는데 친구가 그걸 이유로 해서 죽은 걸 보고서는 진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장가도 못 가고 혼자 살면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결국은 위암수술 3차례인가 받고 안치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민주화 시위에 광주 민주화 운동에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료는 내 친구는 끌려가서 이렇게 교도소에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그런 분들이 다 옆에 그런 분들이 많았죠. 예. 아이고 여기서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기배 선생님, 예. 네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우리 잠깐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가겠습니다. 네. 랄라 스윗의 5월 듣고 오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5.18 특집 5.18 우리들의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5.18 중심에 있었던 고3 학생들이 지금은 60살 앞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5.18 민주화 운동의 진정한 목격자고 민주주의의 산 증인이고 민주주의가 이분들 때문에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에 이만큼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저희가 민주주의를 이만큼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이명상, 김기배, 김창호, 리일천 선생님 함께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김창호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아물지 못한 5월의 기억. 다시 며칠이 지나 도청 앞 상무관에 갔다. 그곳에서 가족을 잃은 분들이 태극기에 덮인 시신을 부여잡고 한없이 통곡하는 모습을 보았다. 통곡하다가 끝내 정신을 잃고 말았다. 나는 다시 블랙아웃이 되었다. 며칠 뒤에 나는 3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서 하순군 사평에 있는 시골집으로 돌아갔다. 시골집에 가서도 상당한 시간 동안은 그날의 함성과 총소리, 통곡이 귀에서 이명으로 계속 들려왔다. 그것은 상처가 아니었다. 공포였고 끝모를 슬픔이었다. 온 정신의 마비였다. 김창호 선생님, 이게 언제 어디에서 있었던 기억입니까? 5월 그러니까 계엄군들이 애각으로 철수하고 진압하러 들어왔다 시민군한테 밀려서 철수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그 사망자들을 상무관으로 이렇게 시신들을
진압하러 들어왔을 때 계엄군들이 총을 쏴서 네네. 그래서 많은 사상자가 생겼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모아서 네. 상무관으로 옮겨놨는데 거기 가보니 시신들이 이렇게 많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요? 수백 군은 이렇게 태극기에 덮어진 관들이 네. 저도 가봤는데요. 상무관이 그 경찰들 훈련 도장이거든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거기에 빽빽이 들어가지고 그 태극기로 다 해가지고 저희가 본 것만 해도 109 이상은 됐을 거예요. 109 정도 보셨어요? 봤죠? 봤습니다. 아니 근데 고등학교 때 사실은 살면서 누구의 시신 누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게 이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고등학생이 이걸 봤으니 그때는 뭐 이렇게 태극기로 이렇게 다 감싸가지고 시체를 이렇게 놔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거의 총 맞았습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싸져 않았기 있기 때문에. 때문에. 예, 그렇죠. 예. 그때 제가 그 운동선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기가 유도, 태권도, 검도 이 세 종류의 그 선수들이 서로 이렇게 시간을 바꿔가면서 훈련하는 곳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전국체전 준비하느라 거기를 선생님 이제 부름을 받고 갔다가 정말 방금 친구들이 한 말 그대로 거기에 관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걸 저희들이 목격하게 되죠. 저는 또 사직공원 앞에서 공수부대 한 7, 8명 시신을 봤습니다. 공수대원의 시신. 예. 거기 이제 공수부대가 이제 7, 8명이 죽어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덮어놓는 거, 그걸 제가 봤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는 총 쏴고 그럴 때는 아니었고 아마 신민군한테 맞아서 네. 우리를 진압하다가 네. 예, 걸려가지고 맞아서 시민군도 또 계엄군도 좀 피해가 계엄군은 뭐 얼마 안 죽었겠지만 시민군은 셀 수 없이 많이 죽어가지고 지금도 못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목격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나도 모르게 투사가 돼 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저기 어린 나이에 이런 그 처참한 광경을 봤잖아요. 이 상처는 어떻게 살면서 어떻게 좀 치유가 되던가요? 어떻게 그때는 트라우마가 뭔지도 몰랐죠. 예. 한데 저희들 무의식 어딘가에서 끊임없이 저희들을 발목 잡고 있다는 것을 철들어가면서 알게 되죠. 그렇죠. 굉장한 상처가 됐을 텐데요. 예, 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집중력도 좀 떨어지고 예. 또 멍 때리는 시간들도 이렇게 많아지고 아, 이렇더라고요. 그렇죠. 예. 뭐 공부가 보였겠어요? 다시 6월 달에 학교로 돌아간다고 해서 뭐 책이 잡혔겠어요? 인간의 눈으로 그 목격한 것은 절대 기억하더라고요. 잊혀질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보니까요, 저도 모르게 뭐 어른들 이야기는 지역 감정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애양심이라고 봅니다. 애양심. 예. 내가 태어난 고향, 내가 지역을 사랑하는 것이 애양심이지. 정치하신 분들은 그걸 갖다가 지역 감정으로 매도해가지고 전라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렇지 않고 전라도는 발전이 뒤늦고 예. 경상도 쪽은 정권을 계속 잡아왔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이 모든 걸 다 했고 예. 전라도는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먹고 살 것도 없고 예. 그런 것들 때문에도 애양심이 더 깊어지지 않는가. 네. 내 고향에 대한 애양심이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애양심이 깊으셔서 서울로 지금 와서 사업하고 계신 우리 김기배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명상 선생님, 우리 동창 회장님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끄러운 탈출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남기셨는데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부끄러운 탈출. 새벽 4시쯤이었다. 금남로 방향에서 총성이 들렸다. 조금 전 들었던 총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다. 계엄군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신이 바싹 들었다. 모두 잠에서 깼다. 우리 초소에 있는 4명의 시민군은 경계구멍으로 거총한 채로 전방을 주시했다. 아직도 어둡기 때문에 눈을 크게 뜨고 물체의 움직임을 유심히 살폈다. 그런데 갑자기 초소 뒤쪽에 있는 도청 본관에서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새벽 하늘을 가르는 총성도 연달았다. 이제는 죽었구나.
집에 있을 걸 괜히 나와서 죽게 되었구나. 옆에 있는 룸메이트 최재남이 미워 보였다. 이게 며칠 날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죠? 27일 날 새벽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5.18부터 계속된 그 민주화 운동이 계속됐는데 막판에 이제 시민군을 이렇게 진압하기 위해서 네. 계엄군이 엄청나게 지금 밀려왔을 네. 때 마지막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아까 저 친구들도 이야기했다시피 상무관에 그러니까 시신 이 쌓여 있고 안치돼 있었어요. 그 네. 관에 쭉 있었는데 그리고 시신 썩는 냄새는 계속 진동할 거고요. 이제 거기 이제 뭐 향을 피고 하니까 그런 부분 일부도 났죠. 그래서 네. 분향을 하고 시민군들 이제 집회를 했었죠. 도청 그 분수대 광장에서 네. 분향하고 이제 자원자 오늘만 지키면 우리가 승리한다. 각 동별로 예비군들도 동원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만 지키자 해가지고 자원자들은 그 전일빌딩 앞에 YMCA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그 가고 남자들은 그쪽으로 가고 여자들은 전일빌딩 뒤에가 YWCA가 있었는데 그쪽으로 저 모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 룸메이트하고 같이 갔다가 최재남이라는 친구인데 그 분향하고 상무관에 야 오늘만 지키면 된다니까 가자 해가지고 이제 시민군에 이제 입대를 한 거였죠. 네. 그래서 그 강당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새벽 한 2~3시쯤 돼서 뭐 이제 도청 그쪽 상황 그 기동타격대 쪽에서 이제 계엄군이 들어오고 있다고 네. 뭐 이제 비상 그렇게 걸어가지고 전부 이제 그리고 거기서 이제 죽을지도 모르니까 여러분들 인적 사항을 사실대로 적으라고 하고 그것도 써서 내고 네. 그러고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비상 걸려가지고 경비실에서 수의실에서 총 받고 민원실 지하가 식당이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거기가 이제 실탄 다이나마이트도 보관돼 있고 온갖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서 탄창을 하나씩 받아가지고. 동청 회장님 지나치게 디테일이 좀 강하시네요. 네. 그래서 네. 아니 그래서 지금이야 이렇게 뭐 재밌게 들으시지만 그 당시는 상당히 뭐 생사를 가르고 있었으니까. 네, 재밌게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총알이 없으니까 예. 탄창 안에가 이제 총알이 3발이 들어 있어요. 3발 가지고 이제 지켜야 돼요. 네. 그래서 탄창이 3발뿐이니까 탄창이 총알이 3발뿐이니까 뭐 함부로 쏘지 말고 결정적인 데 쏘라고.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급을 해준 거죠. 네. 그리고 뭐 그냥 공포 하늘로 3발 날려버리면 땡길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앞에 초소에 이제 4명이서 들어가서 그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한 20대 정도 되고 20대 후반 정도 나하고 이제 최재남이는 고등학생이니까요. 그리고 같이 앞에 정문 쪽에 분수대 광장 지금은 없는데 수습도지부 있는 건물 방향으로 지키고 있다가 아까 이제 읽어드렸던 이제 그런 상황을 맞이한 것이죠. 네. 네. 그날이 마지막이었습니까? 그날 네. 마지막으로 군들이 공수부대가 이렇게 와서 정리가 돼본 거죠. 그렇죠. 진압한 날이죠. 그렇죠. 그날도 피가 많았겠네요. 그래서 나중에 공식 집계 보니까 뭐 40명, 20몇 명, 그 부분 그날 진압한 날이요. 네. 결사대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다가 또 그 죽었던 분들 해가지고 거기서만 상당하죠. 거기서도. 그 안에 있는 사람도 거의 다 죽었어요. 아, 그래요? 예, 지키던 사람들. 지금 젊은 사람들은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네. 40년이 지났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촛불 집회인데 촛불을 들고 처음에는 뭐 다 그냥 그 구호를 외치고 돌을 던질 수는 있었으나 처음에는 구호를 외치고 민주주의 그다음에 전두환 물러가라 이렇게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인이 와서 발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우리도 방어를 해야 되겠다고. 그렇죠. 예, 그래서 총을 이렇게 탈취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일 정도 버티다가 나중에 아까 임 선생님 얘기대로 계엄군들이 군인들이 와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났는데 그러니까 촛불을 들고 나갔는데 나중에는 총을 들고 지켜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군인들이 와서 총과 칼로 희생자를 만들고 수백 명의 그리고 수천 명의
수만 명의 피해자를 남긴 그런 사건이 되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참 안타깝네요. 5.18이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5.18에 대해서 망언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걸 볼 때마다 어떤 생각 드십니까? 가슴 아픕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마음속에서는 간절하게 이 5.18 민주항쟁에 대한 모든 어떤 그 의미가 바로잡고 일단락되기를 정말 간절히 그 갈망하고 있지만 여전히 5.18 민주항쟁은 현재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20대 후반에 이제 자녀를 기르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가 그때 목숨 걸고 투쟁했던 그 진정한 의미가 우리 대에서 정리되고 우리 다음 세대에는 정말 다시는 잊지 말아야 할 하나의 교훈으로서만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큽니다. 네. 전두환 씨 5.18에 가장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데 5.18을 만든 그런데 이분 계속 나와서 망언하고 광주까지 와가지고 막 재판 가서는 졸고 그리고 화내고 이런 거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김기배 선생님? 전두환 씨는 죽기 전에 좋은 일 한 번 해야죠. 어떻게요? 진짜로 광주 시민한테, 유족들한테, 사망자한테 진심으로 사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짜 누가 봐도 다 아는 걸. 900명이 1000명에서 999명이 아니라는 거 자기 혼자 기다리고 하는 꼴인데 저희들이 현장에 있으면서 그 느꼈던 것들은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반면에 노태우 대통령은 또 사죄도 하고 반성도 하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진짜로 죽기 전에 반드시 광주 영령 앞에서 사죄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훈 선생님, 네. 5.18을 모르는 그 젊은 세대들한테 한마디 해주십시오. 가해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네. 또 피해자는 누구를 용서해야 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채로 어떻게 국민통합이 되겠습니까? 네.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5.18 특집으로 저희가 우리들의 이야기 40년 전 광주에서 몸소위 민주화 운동을 겪은 네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5.18 중심에는 특정한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시민과 이런 학생들과 이런 평범한 분들의 그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5.18의 주인공이자 피해자였다는 사실, 그분들이 우리 역사의 주역이었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웠다는 사실 잊지 않겠습니다. 피해 입으신 분들에게는 진심의 위로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서석고등학교 5회 동창생 이명상 회장님, 김기배, 김창호, 리일천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마칠 시간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요. 저는 영화 26년 OST 중에 꽃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5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